두 분의 지점장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인심 좋은 종목 현대증권 동교동 지점의 인성익 지점장, IBK투자증권 반포 지점의 김희석 지점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장의 주요 변수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앞서서도 좀 살펴봤는데 다음 주에는 미국의 FOMC 회의 그리고 중국의 중앙경제공작 회의 등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시장의 기대치를 좀 충족을 시켜줄 수 있을지 먼저 인성익 지점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다음 주에 미국 연방 공개 시장의 FOMC 회의가 열리는데 그래서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네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는 또 새로운 것이 나올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경기 부양책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요. 가장 중요한 건 재정 절벽 문제인데요. 이게 이제 올해 내로 이게 맞춰야 됩니다. 올해 못 맞추면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한 1년인데, 이게 현재 과세가 안 되고 있는데, 이게 43.5%를 다시 과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맞춰야 되는데, 미국 의회 회기가 12월 21일 날 끝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주가 되겠죠. 그때까지 맞춰야 됩니다. 그 전에 발의가 되고 마치고 통과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상당히 좀 촉박하다라고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FOMC와 곁들여서 재정 절벽에 대한 어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해서 전체적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중앙은행에서 단기 유동성 공급을 내년 7월까지 무제한적으로 지금 하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유럽은 좀 오래됐긴 했지만은 시각적으로 상당히 풀리는 쪽이다라고 보고,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새로운 이제 정부가 들어오면서 활성화 정책, 기업 부담 경감이나 민감 소비 쪽에 활성화 정책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내놓을 것은 이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세금 정책 개편이나 소득세 감면 쪽에서 중국도 이제 주가 자체가 이제 바닥을 거의 이제 모르긴 하지만 네. 바닥을 2,000선 깨고 이후에 다시 올라가면서 다지기가 들어간다면은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각은 좋아질 거고, 우리 같은 경우에도 나빠질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최근에 외국인의 매매 적극적인 기존의 이제 매도 관점에서 매수 쪽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아마 좀 호전적으로 봐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앞서서도 잠깐 짚어봤는데 펀더멘털에 대한 기대감이 좀 일고 있습니다. G2에서 굵직굵직한 경제 지표들은 좀 호전해 보이면서 이 펀더멘털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경기 민감주는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예, 일단 경기 민감주에 대한 투자 전략에서 이제 가장 먼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미국의 경제 지표들입니다. 예. 미국이 예상보다 양호한 경제 지표들을 발표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재정 절벽 이슈나 허리케인의 어떤 일시적인 어떤 그런 악재 영향을 배제를 하고 순수하게 보였을 경우에 미국의 경제 지표들, 대표적으로 3대 지수를 좀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ISM 서비스 지수, 그다음에 공장 주문, 그다음에 민간 고용 지수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하반기 들어가지고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선반영하고 나타난 게 11월 증시로 볼 수 있습니다. 네. 11월 증시 같은 경우는 특히 경기 민감 섹터 위주로 해서 전체적인 시장이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선진국 같은 경우는 경기 소비재, 그다음에 신흥국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 대표적입니다만 IT 섹터 위주로 수익률이 돋보이는 11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세가 과연 이어질 것인가? 최근에 운수장비나 뭐 건설, 증권업종이 3, 4% 오르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더 이어질 것인가 하는 부분은 결국 7월에서 9월에 벌어졌던 정책 랠리하고 차이점이 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7, 9월에 보여줬던 정책 랠리와 가장 틀린 부분은 이제 조금 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지표 회전이 가장 크고,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경기 민감주들의 어떤 레벨이 한 단계 레벨업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특히 기관 투자자들이 연말 들어서서 이 밸류에이션 플레이를 지금 주도를 하고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좀 단기가 아니라 7월에서 9월에 나타났던 단발성이 아니라 지속성, 연속성을 가질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우리 쪽에 글로벌 플레이를 하는, 밸류에이션 플레이를 하는 부분에서 IT 섹터가 그래도 가장 경기 민감주에 선두로 나서고 있었는데, IT로만 해가지고는 지수 상승이나 어떤 밸류에이션 플레이 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면 어떤 쪽으로 시각을, 경기 민감주의 시각을 바꿔나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가장 좀 중점적으로 볼 수 있었던 부분들이 은행을 필두로 한 금융 쪽이죠. 금융업종, 그리고 건설, 기계,
조선업종들이 특히 연초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이 상대적으로 평가 절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그런 업종들은 좀 관심 있게 보면 경기 민감주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때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기 민감주들 앞으로 긍정적으로 보셨습니다. 특히 요즘에 잘 나가는 IT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좀 저평가가 돼 있는 은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산업재 섹터 등도 괜찮을 것이다 라면서 긍정적인 전망해 주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두 분의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관심 종목들 제시를 해 주시죠. 먼저 인성익 지점장님 어떤 종목들 준비하셨어요? 네, 뭐 최근에 종목 찾기 쉽지 않네요. 네. 이 연속성이 없다 보니까 종목을 바로 추천해드리고 올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나오네요. 그래서 상당히 좀 불편하긴 한데 오늘 종목은 일단은 수급 쪽에서 좀 찾아봤습니다. 수급이 괜찮은 삼성중공업이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헬스케어 전문업체 인포피아입니다. 네, 수급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종목이 오를 수밖에 없겠죠.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희석 지점장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어요? 네, 조금 전에 경기 민감주 말씀드렸는데 예. 경기 민감주입니다. 민감주 IT 섹터 중에서 골랐고 특히 이제 12월입니다. 그래서 2013년을 보고 좀 고를 수 있는 종목들 가장 주목받고 있는 IT 섹터의 LG전자 2013년 기대감으로 골랐고요. 그리고 중소형주 중에는 연평균 매출이 30에서 40% 고르게 성장할 수 있는 KSP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2013년에 가장 기대되는 중소형주입니다. 네, 2013년 기대를 모으고 있는 종목들 각각 가지고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4개의 종목들 차근차근 또 분석을 해볼 텐데요. 먼저 수급을 중심으로 가지고 온 삼성중공업,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네요. 네, 아주 수급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예. 거기다가 차트까지 저는 좋아 보입니다. 네. 한번 주목하실 필요 있다 생각이 되고 현재 장에서 가장 적절하게 맞지 않는 종목인가라고도 판단을 해봅니다. 하지만 실적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중공업 실적이 아직도 개선될 여지가 아직도 안 보인다 이렇게 드리는데 내년 뭐 초까지도 전망이 별로 없긴 합니다. 3분기 실적 자체는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해서 19%가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작아봤자 69%가 증가했는데 좀 나오는 그 지표로 나오는 거고 실제적으로는 2분기에 계산돼야 될 그 드릴십 패키지 관련 수익이 2연 계산한 효과가 3분기에 나타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4분기 실적도 그렇게 썩 좋아질 것 같지 않고 이게 내년 1분기까지도 별로는 재미는 없는데 그럼 이 종목을 굳이 이렇게 선정한 이유가 보면은 차트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거에 따른 수급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잠깐 보실 수 있으면 차트를 좀 보실 수 있으면은 요즘 계속 설명해드린 일목균형표입니다. 일목균형표 예상외로 잘 맞을 때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 지표를 좀 많이 말씀드리는데 일목균형표 상이 지금 음의 구름대를 지금 강하게 뚫었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음의 구름대를 뚫은 이후에 상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후행선도 이미 상승 꼬리를 틀었고 그다음에 전환선이 기준선을 뚫고 이미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주봉을 보더라도 그 구름대를 상당히 고개를 살짝 내민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내민 상태에서 주가는 예상외로 많이 가는 경우가 일목균형표상에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차트를 한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수급이 상당히 맞아떨어집니다. 수급을 좀 보시더라도 기관이나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하고 있는데 네. 외국인은 이미 올해 중반 7월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이 최근에 11월부터 매수에 가담했습니다. 여러 가지 실제적으로 주가를 올리는 건 기관이기 때문에 최근의 상승 모습은 기관과 연계돼 있다라는 측면에서 기관의 매수 시점을 계속적으로 파악하시면서 길게는 보실 수 없다 일단 판단되는데 일단 전고점인 4만 원까지는 그렇게 큰 어려움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좀 길게 봐서는 4만 2천 전전 고점 때 4만 2천까지 일단 목표가를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와 그리고 수급이 상당히 좋은 삼성중공업 현재가는 37,800원 수준인데요. 단기적으로는 4만 원, 4만 2천 원까지도 보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년을 더욱더 기대하는 LG전자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저희 올해 상반기에 올 하반기에 가장 주목받을 기업이 뭘까 생각했는데 그때 이제 LG 전자를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내년에 이제 드디어 다가오고 있는 12월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에 가장 발목을 잡았던 TV나 가전 쪽이 상대적으로 이제 경쟁력이 강화가 되고 있고, 그동안 가장 문제가 됐고 발목을 잡았던 이 모바일, 스마트폰 쪽의 경쟁력이 이제 회복이 된다는 의미죠. 그래서 가장 주목을 한번 해야 될 IT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시면 유럽의 CRT 담합 때문에 최근에 과징금 때문에 이제 단기적인 충격은 있었습니다만 그 CRT 단합이 유럽연합에서 1996년부터 2006년까지 10년에 걸쳐 가지고 가격 담합 혐의로 LG전자에 그 4.9억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한 7천억 정도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네. 이에 대해서 LG전자가 그동안에 충당금을 충분히 쌓았습니다. 한 40% 가까운 충당금을 쌓았고 유럽 법원에 지금 항소를 할 예정입니다. 결국 모든 부분은 악재는 나오면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CRT 부분, 유럽연합의 CRT 부분은 악재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가 LG 디스플레이와의 어떤 협력을 통한 시너지 강화입니다. 특히 이제 디스플레이에서 만들고 있는 IPS LCD라는 부분,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가장 독보적인 회사인데 디스플레이가 그 스마트 TV나 스마트폰에 대해서 디스플레이가 갖고 있는 IPS LCD의 어떤 경쟁력을 갖고 그런 부분들이 2013년에 LG전자가 진행하고 있는 TV나 스마트폰 쪽에 강화를 했을 경우에는 LG전자가 LG 디스플레이의 어떤 멀티플레이어에서 가장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특히 주목을 하시고요. 마지막 2013년에 실적을 보고 밸류에이션을 보면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다. 그리고 PBR 기준으로 1.2배 수준으로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월부터 내년을 보고 IT 종목에서 가장 좀 한번 관심을 가질 종목 LG전자를 말씀드립니다. 네. 어제 또 LG전자 유럽연합에서 과징금을 받았다라는 악재가 나왔는데 이 악재는 이미 반영이 됐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악재로서의 영향력은 좀 소멸됐다라고 봐도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내년의 성장률을 기대를 해보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의 유망주 살펴볼 텐데 인성희 지점장께서는 인포피아 가지고 오셨네요. 예, 인포피아입니다. 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헬스케어 업체인데요. 혈당 가지고 주로 하는 업체입니다. 이 회사 실적 별로 이제 그렇게 재미는 없고요. 뭐 나쁘진 않습니다만 차트나 뭐 수급도 별로 재미는 없는데 일단 세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첫째는 그 암 진단 칩입니다. 이거 새로 개발됐는데요. 이게 그 속성입니다. 뭐 혈액을 통해서 30초 이내에 암을 진단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혁신적인 제품인데 상용화되려면 조금 시간은 걸리겠죠. 네. 근데 이게 이 회사가 개발한 건 아닙니다. 이 개발한 주체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와 지금 이포피아 이 회사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2010년도에 같이 연합해서 암 진단 예방 그 칩을 개발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거의 상용화는 분명히 동사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상용화 이후의 매출액은 상당히 기대해 봄직하다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혈당 측정기입니다. 이 회사가 주로 하는 게 혈당 측정인데 국내 이미 시판이 되고 있고 미국, 유럽까지 수출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중국에 요번에 지금 이게 인증을 받았습니다. 네. 중국에 그 중국 식품의약품안정청으로부터 인증을 획득됐기 때문에 이제 그저 수출이 시작되는데 중국의 시장은 생각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예상치로는 중국 전체 인구의 혈당 관련해서 그 당뇨 환자들이 한 7%. 인구수로 따지면 1억이 되는 부분인데, 그건 밝혀진 부분만 그런 거고요. 한 1억 정도 된다 그러는데, 그런 쪽의 그 어떤 예상치, 그 다음에 중국의 그 글로벌 기업이 이 당뇨 쪽에 한 70%를 점유하고 있다는데, 상당히 우리나라도 가능성이 있다 생각이 되고, 마지막으로는 정부의 그 신성장 산업 육성 사업인 그 유전체 개발 지원의 그 포스트 게놈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참여를 하는데, 내년부터 8년 동안 한 5,800억이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먹거리로 충분히 이 회사가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적 부분은 올해 예상 매출액은 전년 대비 한 15% 정도 증가하는데 영업이익은 생각보다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실적보다는 향후의 선장성을 보고 가시면은 좋은 결과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목표가는 제 개인적으로는 전 고점과
현 지수의 한 반 정도 되는 한 15,000원 선에서 일단 목표가를 1차 목표 설정을 해봤습니다. 네, 향후에 성장성이 또 부각될 수 있는 인포피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고점 수준의 반 정도까지는 단기적으로 봐도 좋겠다라고 해주셨고요. 김희석 지점장께서는 KSP 가지고 오셨는데 회사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일단 저는 뭐 LG전자도 그렇고 특히 예. KPSF도 특히 실적이 가장 주목되는 회사입니다.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향후에도 좋아지는 회사. 일단은 연평균 30% 이상의 고른 성장이 지속되는 그런 지속이 예상되는 회사입니다. KPF는 KSP. KSP죠. 어렵네요. 어렵습니다. 볼트너트 등 이 중간에 이음이 나타나는 그 화스너 제품하고 베어링 등 자동차 그 단조 생산 제품 업체입니다. 네. 고객사는 특히 이제 글로벌 유통회사들하고 이제 현대차 1차 벤더 업체들입니다. 회사가 이제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국내에서 그래도 최대의 생산 능력을 갖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이제 충주 공장이 지금 본격 가동이 되면서 이러한 추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투자 포인트는 이제 해외 법인들 같은 경우에 베트남이나 스페인, 중국 법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 궤도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동률이 정상적으로 보였을 경우는 2013년에는 매출 기준으로 해가지고 4,300억 원, 30% 증가죠. 영업이익으로는 350억 원, 45% 증가를 하는 그런 어떤 꾸준하고 놀라운 실적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내년 예상 PER을 고려를 했을 경우 한 5.7배 수준으로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고 이런 네. 부분들이 재평가를 받는 데까지는 PR이 한 10배 수준까지는 내년 상반기 중에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실적주, 그 다음에 업종에서 생산력이 있는 어떤 유리업체들에 관심을 갖는 그러한 관점으로 이 종목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KSP 저가에서 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최근에 바닥권을 약간은 탈피를 하는 양상인데요. PER이 5.7배 수준이다. 하지만 10배 정도 수준까지는 오를 수 있겠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 또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 전략 제시를 해드렸고요. 함께해 주신 분은 IBK 투자증권 반포지점의 김희석 지점장 그리고 현대증권 동교동 지점의 인성익 지점장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